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유럽을 떠나 북미 MLS 리그로 건너가 리그를 지배했던 축구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크리스티안 벤테케입니다. 2013년 아스톤빌라 시절이 벤테케 축구 인생 전성기라고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후 리버풀과 펠리스 이적 후에 그는 수많은 찬스 미스에 득점 가뭄을 겪었기 때문이었죠. 하락세 속에 벤테케는 루니가 이끌던 MLS의 DC 유나이티드의 문을 두드리며 미국 무대로 진출했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DC 유나이티드는 심각한 침체기였습니다. 2023년 동부 12위에 전체 23위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 시즌 최다 실점 기록을 세울 지경, 절박한 마음에 벤테케를 영입한 상황이었고 2013년 첫 풀타임에 벤테케는 14골을 기록합니다. 언뜻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이 14골이 DC 유나이티드 팀 내 최다 득점자였다는 것. 진짜 전설은 2024년에 쓰여집니다. 벤테케는 30경기에 출전해 23골을 기록하며 득점 왕에 오릅니다. 이는 그가 아스톤빌라 시절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시즌인 동시에 팀 전체 득점의 44%에 달한 수치였습니다. 9위는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2007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미국으로 향한다고 했을 때 축구계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셀러리캡 연봉 총액 제한 제도가 있는 MLS에 불가능한 영입이 될 것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팀당 최대 3명까지 연봉 제한을 받지 않는 지정선수 제도가 도입되어 이적이 가능해집니다. 베컴의 LA 갤럭시 시절은 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기였습니다. 8위는 드니 부앙가입니다. 부앙가가 미국 무대로 진출하기 전 소속팀 프랑스 클럽 생테티에는 2022년 심각한 위기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축구 1부 리그 역대 우승팀 중 하나였던 생테티엔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최종 18위로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만 것입니다. 팀의 위기 속에 시즌 9골 6도움으로 유일한 희망으로 뛰었던 부앙가는 팀의 실패와 함께 27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LAFC는 당시 잘 나가던 팀이었고 부앙가의 합류로 팀은 더욱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앙가의 진가는 2022년 8월에 합류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8경기 7골을 터뜨리며 큰 경기에 강한 면을 보였고 2023년 시즌 팀의 중심이 되어서 리그 득점왕과 북미 챔스 득점왕까지 싹쓸이하며 시즌 52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단일 시즌 역대 최고 기록을 씁니다. 가본 국대까지 날아다니면서 이제 조국을 2026 북미 월드컵까지 데려갈 기세입니다. 7위는 웨인 루니입니다. 맨유 역대 최다 득점자인 루니는 잉글랜드 전체 축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전설이었는데 공격수로 재능뿐만 아니라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꾸고 다재다능함까지 선보였습니다. 루니가 MLS 리그 DC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2018년 여름 팀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2승 5무 실패로 저조한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득점력, 경기 운영 능력 모두 심각한 문제를 겪었죠. 이때 홈구장 아우디필드 개장을 앞두고 팀 성적이 꼬라박고 있었으니 구단 측은 스타가 절실했습니다. 모두가 루니의 기량이 이제 은퇴전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루니는 DC 유나이티드에게 큰 선물을 선사합니다. 합류 후 20경기에서 12승 4무 4패의 놀라운 성적으로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끈 것입니다. 12골 7도움으로 리그를 씹어먹으며 2018년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6위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입니다. 질라탄이 미국 LA 갤럭시로 이적하기 전 이 팀의 성적은 서부 11위 최하위권이었고 전체 22팀 중 꼴찌를 달리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가 공격력 부재였고 스트라이커 영입을 위해서 질라탄과 접촉합니다. 질라탄은 2018년 3월 LA 갤럭시 데뷔 경기를 치르게 되었고 후반 71분 교체가 되어서 투입 6분 만에 환상적인 바이시클 킥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데뷔골이 MLS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이 된 것입니다. 데뷔전 활약에 그치지 않고 2시즌 동안 질라탄은 56경기에서 52골을 터뜨리며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도움도 17개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서 LA 갤럭시는 2018년 서부 7위, 2019년 서부 5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경사를 누렸습니다. 5위는 티에리 앙리입니다. 런던의 왕으로 불렸던 티에리 앙리는 시대를 풍미한 전설이었지만 그의 축구 인생은 유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북미 프로축구의 뉴욕 레드불스로 향한 건 2010년 7월이었죠. 앙리는 뉴욕에서 보낸 5년 동안 골잡이보다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활약을 했습니다. 2011년 1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한 공격수였다면 다음 해인 2012년엔 12도움으로 또 변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은 하락했지만 앙리는 탁월한 축구 지능과 넓은 시야를 활용해 팀 공격의 연결고리역을 잘 수행했습니다. 리그 베스트 3번이나 선정되었는데 뉴욕 레드불스의 첫 우승을 앙리가 안겨주면서 만년 하위팀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4위는 다비드 비아입니다.
이미 스페인 국대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비아는 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쌓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비아 축구 인생의 마지막 장은 유럽이 아닌 미국 MLS 리그였습니다. 비아가 MLS 리그로 이적하게 된 것은 2013년 마침 뉴욕시티가 리그 20번째 신생팀으로 출범을 했는데 신생 클럽의 얼굴이 되어줄 스타 선수 영입이 필요했고 그게 비아였습니다. 2014년 6월 비아는 32살의 나이로 뉴욕시티로 건너갔고 데뷔 시즌 30경기에서 18골을 기록합니다. 2년차인 2016년 33경기 23골 4도움으로 팀 공격의 40%를 홀로 비아가 차지했을 정도. 3위는 로비킨입니다.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 로비킨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으로 120골 이상을 넣은 레전드였습니다. LA 갤럭시로 이적하기 직전 2010-2011 시즌 그는 30대를 넘기며 공격수로 기량 하락을 겪고 있었죠. 유럽 빅리그에서 더 이상 주전자를 보장받기 힘들어지자 2011년 8월 LA 갤럭시로 이적합니다. 당시 MLS는 전성기가 지난 스타들이 은퇴 전 돈벌이 수단으로 가는 리그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실제로 로비킨은 리그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연봉을 받고 팀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연 로비킨은 2012년 리그 34경기에서 22골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해부터 로비킨은 4년 연속으로 리그 베스트 11회에 선정되는 활약을 합니다. 2014년 정점을 찍은 해였는데 리그 29경기에서 19골 14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활약으로 리그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2위는 지오빈코입니다. 2015년 이전 MLS의 토론토란 팀은 암흑계에 오랜 기간 갇혀있던 팀이었습니다. 2007년 창단 후 8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로 완전히 리그 폭으로 여겨졌을 정도였죠. 이런 암울한 시기 2015년 유벤투스의 지오빈코 영입은 구단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막 전성기에 접어든 B클럽 소속 선수에게 큰 돈을 지불한 토론토의 과감한 결단은 적중했습니다. 당시 MLS 리그 최고 연봉자로 미국으로 온 지오빈코는 만년 하위권 팀이었던 토론토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MLS 리그 데뷔 첫 해에 리그 득점왕과 MVP를 모두 석권했는데 22골과 16도움으로 2015년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미국으로 돈 벌러 온 스타가 아니었고 팀 내 그 누구보다 책임감으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리그 베스트 11회에 선정된 지오빈코 덕분에 토론토는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에 성공을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가 유럽을 떠나 미국 무대로 진출한다고 발표했을 때 모두가 놀라워했고 그가 리그를 지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만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가 동부 컨퍼런스에서 14위에 머물러 있었고 전체 리그 순위로는 27위에 위치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메시 합류 후 인터 마이애미는 바로 변했습니다. 2023년 7월 이적 후에 2023 리그스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대회에서 메시는 7경기 10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리그 우승 에도 17경기 21골 1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1년 만에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이 너무 늙어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 어렵고 수비진의 체력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그럼에도 메시의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990년대를 대표하는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시대를 뛰어넘어 모드리치, 이니에스타를 능가하는 역대 최고의 완벽한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